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자, 이르면 오늘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원장이 발표됩니다. 어제 열린 중진재선 초선의원 간담회에서는 새로운 비대위원장에 대한 구체적 언급보다는 참석 의원들이 권성동 권한대행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 것으로 전해졌죠. 그대로 주호영 위원장 체제로 가는 것으로 점쳐졌으나 주 위원장이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좋다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 따라서 3명 정도로 후보군이 압축이 됐는데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민주당 출신의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사선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병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 중에서 특히 호남에서 사선을 지낸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가 어제부터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박주선이란 정체는 누구이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지금 이 시점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박 전 부의장의 태생은 전남 보성입니다. 전남에서 초중고를 졸업했고요. 학창시절 수석을 놓치지 않는 등 영재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결국 고등학교 졸업 후 박 전 부의장은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고 1974년 사법시험에 도전해 수석으로 합격하여 검사로서의 사회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1970년대 전라도 출신의 검사라는 건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도 불구하고 박 전 부의장은 검찰 최고의 특수수사통으로 불릴 만큼 유능함을 인정받았고 강력한 친화력과 화술까지 갖춰 영남 출신 대통령들과 검찰 수뇌부 아래서 승승장구를 거듭했는데요. 자, 실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 2, 3 과장과 서울지방검찰청 특수 1, 2부장,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등 미래의 검찰총장감으로 꼽히는 검사들이 주로 맡는 요직들을 모두 맡았습니다. 자, 그러다 정치권에 들어오는 하나의 계기를 맞게 되는데 정통 DJ맨으로 알려진 박주선 전 부의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첫 인연은 악연이었습니다.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둘 때였는데요. 매우 예민한 시기였지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이던 박주선에게 DJ 비자금 수사가 떨어진 것입니다. 당시 박주선은 엘리트 검사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런데 박주선 검사에게 한 가지 제안이 들어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쪽에서 한 번만 DJ를 뇌물 피의자로 소환해 포토라인에만 세워달라는 거였습니다. 그것만 해주면 수사해도 좋고 사건을 없애도 좋다는 그런 제안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는 한나라당이 이회창 대선 후보 아들 병역 논란으로 수세에 몰릴 때였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던 게 아닌가 사료됩니다. 어쨌든 이런 제안을 받은 박주선 검사는 곧바로 광주고 선배인 김태정 검찰총장을 찾아갔습니다. 박주선 검사는 총장님, 이건 대통령 선거 끝난 뒤에 수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하게 되면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선 전국에 부당한 영향만 미치게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즉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 수사 유보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결국 박주선의 설득 끝에 검찰총장은 청와대를 향했고 뜻밖의 YS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유보가 발표됐는데 이때 박주선이 직접 발표문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에 DJ는 감령을 받았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뒤에 박주선을 불러 어찌 그리 용감한 행동을 했느냐며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박주선과 김대중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 박주선은 차기 검찰총장 영순이 법무부 장관 유력설이 파다했죠. 자, 만약 당시 한나라당의 일종의 제안을 받아들여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이 비자금 사건으로 포토라인에 섰다면 대한민국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어쨌든 이런 DJ와의 인연으로 박주선은 1998년 2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됩니다. 지금의 민정수석 역할이었는데 DJ가 민정수석 비서관을 폐지한다는 공약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법무비서관이라는 직함이 주어진 것이고요. 박주선은 민정수석 외에도 인사수석을 겸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로 간 이유에 대해선 박주선 전 부의장은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DJ와의 악연으로 정권 교체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걱정을 태산으로 했다라며 검찰 출신을 요직에 발탁하니까
네가 가서 검찰을 위해 변호도 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게 아니냐라면서 박주선의 청와대행을 검찰에서 적극 권유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DJ와 박주선이 인연을 맺게 된 과정인데요. 그 이후 박주선은 정계 임무로 독자 행보를 걷게 됩니다. 그리고 정계 임무로 큰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 유명했던 옷 로비 사건에 연루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무죄로 판결이 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천년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박주선은 고뇌 끝에 무소속으로 나갈 결심을 하게 됐고 전남 화순 보성으로 출마를 결심합니다. 선거 기간 동안 민주당 지도부가 내려와 맞불 유세에 총력을 쏟을 정도였지만 DJ 아성이라고 하는 호남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직후 민주당에서 입당하라며 손을 내밀었고 DJ를 보좌한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서 안 들어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에 입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하지만 대한민국 정당사에 큰 변곡점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참여정부 초 열린우리당 창당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주선은 열린우리당 창당에 반대했고 한강옥, 한화갑, 건노갑, 김은용, 이운평, 이인재 등과 함께 새천년 민주당에 잔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일까? 참여정부는 이들을 상대로 표적 수사를 진행했고 싹쓸이로 구속되게 됩니다. 박주선에 대해서는 나라종금 퇴출 저지 로비 및 현대건설 후원금 사건이 뇌물로 둔갑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 박주선에게 직접 사과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현역 국회의원을 무고하게 2번이나 구속할 수 있느냐? 배우는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따져 물었고 이에 노무현은 민주당과 박주선 의원과는 구별해야 했는데 미안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에서 소주 한잔하면서 회포를 풉시다. 이런 말이 오가며 두 사람 간 술잔이 오갔다고 합니다. 자, 앞서 설명해드린 구속건 말고도 사전선거운동 시비에 휘말린 것까지 합하면 헌정사상 최초 4번 구속에 4번 무죄라는 진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것 외에도 박주선은 사선에 이르는 동안 무소속 당선만 2번에 이르는 독특한 정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박주선이란 정치인을 우리 우파 진영에서 흔히 말하는 대표적 골수 민주당 인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큰 틀에서 보면 박주선은 대표적 민주당 인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디테일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민주당,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그의 생각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박주선은 올해 4월 즉 대선이 끝나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15년 새정치연합에 끝까지 있다가 독자 탈당을 했을 때를 회상하며 그 당시 민주당, 즉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DJ의 민주당과는 다른 너무 차이가 나는 당이었다. 이름은 같더라도 정통성과 가치, 철학이 완전히 다른 당이었다.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는 생각에 탈당한 거다. DJ 민주당은 중도 개혁, 민생, 실용정당이다.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당이 DJ 당이다. 반면 이쪽 민주당은 급진좌파 민주당이었다. 즉 박주선이 바라보는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시각은 우리 우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급진좌파 세력으로 보는 배경에 이른바 586 세대의 득세를 손꼽은 박주선은 결국 2016년 국민의당 창당에 가담하게 되죠. 안철수,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와 동교동계 그리고 비주류 인사들이 주축이 돼 만든 당이 바로 국민의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들은 친문 패권을 비판했고 결국 이게 호남 민심에 먹혀들어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녹색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단 3곳만 민주당에 내주고 호남에서만 23석을 석권했는데 그만큼 DJ 진영과 친문 간 갈등의 골이 깊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박주선이 가진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 보이는데 올해 4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박주선은 민주당은 헌법 개정안을 낼 때도 자유를 빼고 민주질서라고만 표기해 두었다. 자유시장 경제와 동떨어진 정책들을 너무 많이 시도했다. 내가 탈당해 국민의당에 있다가 지금 이르게 된 이유이다. 이름만 같은 민주당과 나는 뿌리가 다르다. 그러니 나보고 왜 그 당으로 가지 않았느냐는 것은 맞지 않는 거다. 확실한 소신과 가치를 가지고 탈당했던 거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는 박주선이란 정치인을 보면 이 사람을 그저 호남 출신의 골수 민주당 세력이다 이렇게 보긴 무리가 있는 듯 보여집니다. 박주선 그가 말한 대로 DJ가 또는 DJ의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중도개혁 민생실용 정당이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박주선이 추구하는 정치는 이런 노선인 듯합니다. 어쨌든 그 이후 박주선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과정에 합류했고 이 두 정당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민생당에 잠시 몸담았다가 지금은 당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 대선에서 김동철 전 의원과 함께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고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기도 했죠. 또 당선 뒤엔 취임식 준비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취임식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대구 사저에 머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는데 그 이전 박 대통령과 박주선 전 부의장과의 관계가 또 있습니다. 2012년 대선 때였는데요. 그땐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이 맞붙을 때였었죠. 그때 당초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지지 의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는 자신의 지지자 30여 명에게 이끌려 갇혀 박 후보 지지 표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는 지지자 30여 명이 박주선을 어디론가 끌고 가서 지지 기자회견을 못하게 됐다는 것인데요. 당시 박 의원은 박근혜 후보가 두 번의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해서 한 차례 만났다라면서 나 혼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들 내 지지자들이 반대하면 한강물에 돌 하나 던지는 셈이어서 의미가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주선이란 정치인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 위기를 맞고 있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또 취임 초기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을 줄 사람인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후보군에 박주선 전 부의장이 거론된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어느 정도는 실려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맞다면 현재 국민의힘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당과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 즉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실종됐던 관계 회복, 또 그 뒤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렸던 권성동과 장제원 투톱 체제의 능력 부족을 정상화하는 데는 일정 부분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박주선 전 부의장이 호남 출신이라는 점, 따라서 국민통합이라는 본인이 가진 신념을 지나치게 내세워 당을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드는 게 사실인데요. 변하지 않은 팩트는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격이긴 하지만 이번에 선임되는 비대위원장은 다음 전당대회까지, 즉 새로운 당대표와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짧은 기간 활동하게 됩니다. 12월경이나 1월경에 전당대회가 열리는 게 유력하다고 봤을 때 3, 4개월 동안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는데요. 이르면 오늘 발표될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의 박주선이란 이름이 거명될지 다른 사람의 이름이 거명될지는 모르겠으나 제발 좀 당이 안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해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